근데 한동훈 대표가 발언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대표 담화를 하고 윤석열 담화 나온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또 원내대표 선거 경선장에 가가지고 그렇죠. 딱 한마디를 했는데, 질른 거지. 예, 질렀는데 고성으로 충돌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철규, 강명구, 임종득 이런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대표 내려와라 막 이렇게 고성 충돌이 됐고,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당은 이렇게 망해가도 또다시 도로 친윤당이냐, 원조 윤핵관이 또 구원투수 나오냐. 아니 야구로 비유를 하면은 선발투수 나와가지고 한 10점 내줬는데 어깨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를 한다고 또 패전 처리하러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의원님, 보수의 종말로 이제 드디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이 보수의 종말에는 진보의 책임도 있어요. 어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인데 박근혜 때는 분당을 해서 떨어져 나왔거든. 네. 중진 위주로. 그래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고 탄핵. 그때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이 나왔죠 그때. 나왔죠. 나왔죠. 중진들. 그래서 이게 보수 진보가 같이 만든 거예요. 예. 이 탄핵의 성과라는 거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이 그 당시에 이거를 협치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거야. 다시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부활한 거예요. 그게 미래통합당이죠. 원래 보수의 종말은 그 당시였어. 지금은 한참 뒤의 얘기고 예. 8년 전에 그때가 보수의 종말이었어. 그때 정말 왔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나와 있는 합리적 보수를 담을 그릇이 필요했던 거고, 예. 그게 바로 연합과 연정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다 그걸 주장했어. 당시 대선 그때 때. 경선에 나온 2017년 대선. 예, 문재인 후보는 물론이고 몽땅 다 그랬고, 이제는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고, 맞습니다. 개헌하겠다 그랬고, 다 그 얘기를 했어. 그런데 실상은 어쩌냐 하면은 이제 협치가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약한 문재인 정부 2년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다가 오늘날에 부활한 보수가 된 거거든. 다 기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퇴행 세력이 또 부활한 이런 네. 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친한게도 그렇고 뭘 뛰쳐 나오고 싶고 깨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이제 친윤 수구 세력들이 진짜 괴멸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차피 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네. 형식적으로 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번에는 진짜 예. 이번이야말로 그 시민의 촛불 정권을 넘어서 시민 그 연합, 예.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가 다수의 출현을 보고 있는 거고, 이 예. 다수파 연합으로 새로운 권력으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예. 이 조금 남아 있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세력들이 예. 싸울 수 있도록 밖에서도 좀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저 한동훈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에서 그냥 갈짓자 행보. 똑같은 예. 놈들이다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예. 저렇게 지들끼리 고성을 벌이고 뭐 싸우고 뭘 어쩐다고 그러는데 예. 안 깨지거든. 아하, 견고하게. 지금 봐도 안 깨져 이게. 예. 그러면은 이거는 저 겉으로는 싸우고 엄청 다른 것처럼은 보이는데 예. 실상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아니 근데 저기 지금 사진 보시면 오늘 이제 아침에 김상욱 의원 이제 이분이 설명드리자면 탄핵 표결 당시 12월 7일에 아주 늦게 와가지고 표결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부표를 던졌다 그래가지고 감동의 눈물이 쏙 들어가게 만들었던 이제 그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탄핵 찬성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국회 앞에서 저렇게 뭐 시위 비슷하게 하는 건데, 저길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냥 쓱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뭐 이렇게 본체 만체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저런 분들의 의견을 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좀 담아서 갈 수 김상욱 있겠느냐. 의원, 김매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안철수 의원도 있고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말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가두리 양식점처럼 즉 가두리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가두리 있으니까. 안에. 그래서 이걸 깨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 예. 이분이 김상욱 의원입니다. 이분이. 윤상현 예. 의원이 대놓고 통치행위라 그럴 때 진짜 어마어마한 힘으로 응징할 수 있고 다시는 정치 못하게 아니, 근데 만들어줬어요. 의원님, 저는 그 말 할 때 본회의장이었잖아요. 예. 명패 집어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 생각, 저는요, 진짜 구두짝 저 같으면요, 예. 구두짝 벗어가지고 던졌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그런데 그건 안 됩니까? 그런- 너무 심하니까. 내란 지금은 선동을 그런 하니까. 행동이 아니라 예, 예. 오히려 그러면 좋아할 거예요. 또 좋아해요. 봐라 이렇게 폭력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항상 법이 있고 품격이 있는 거는 지켜야 되는 거고 예. 이거는 건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잘한 건 그거예요. 우원식 의장. 투쟁심만이 아니라 예. 사력 있게 했다는 거.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나는 오히려 더 큰 예. 힘이 됐다고 봐. 큰 힘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킬 건 지켜야 되거든. 아, 근데 이제 내란을 선동하니까 국회 앞 안에 들어와서 음. 막 목도 쉬었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아.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좀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우리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전 대표죠. 전 대표죠 원내대표가 예. 뭔가 내란 수계와 내통한 그러한 정황이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전화 기록만 나오면 그냥 딱 확신범인데 내란 공범되는 거죠. 내란 공범으로 수사가 되면은 사실은 그렇다면 예. 국민의힘이라는 그런 음. 그 108명이 속한 정당의 예. 원내대표가 내란 수계와 내통을 해서 내란에 동조했다면 그건 위헌 정당 아닐까요? 이게 끔찍한 그러니까 일이죠, 사실은. 지금 저기 추경호와 일당들이 친윤들. 예. 그 장소를 4번 바꾼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제가 군의 정보통하고 접촉을 하는데 예. 국정원 쪽도 있고 저거는 확실히 내란 개헌 프로그램의 일부였다고 확실히 봐요. 아, 추경호 제 시각이 아니에요. 그게 추경호 중요해요. 행위가. 그리고 뭔가 그때 용산하고 통화를 실제로 했거든요. 그리고 찾아가서 만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추경호 있습니다. 대표가.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심각한데? 보수 내부에서도 저건 치밀한 내란 계획의 아, 의원님 일환이었다. 그 헌법기관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없죠. 네. 아니 차라리 국회의원이 당사에서 의원총회 하시는 거 아니, 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 얘기 많이 내가 처음 하는데 봤어요. 예, 의원님 한번 경험을 근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만약에 오락가락 안 하고 당사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국회로 갑시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또는 여기서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저는 국회로 갑니다. 이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일부러 헷갈리게 한 거예요. 교란이죠, 교란. 교란. 예, 교란을 시켜가지고 예, 예. 국회와 의원을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확실히 내란이라고 봐요. 내란이죠. 내란의 일부죠. 예. 실행한 거죠. 아니 일부. 그것도 확실히 더 확실한 일부라고요. 게 야, 이거 한동훈 대표는 계속 단톡방에 국회로 오세요, 국회로 오세요. 의원들이 그렇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국회로 우리는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로 오세요. 예. 근데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란을 해가지고 끔찍합니다. 거기에 가 있었다. 60명 가까이.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뭐 내란죄 고발돼 있으니까 이제 추경호 대표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좀 수사 받아야죠. 예, 지켜보도록 하고